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짜 뉴스나 근거 없는 이제 정치 공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을 좀 혼란케 하고 그 2차 피해를 입히는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이제 의료진들의 이제 힘을 빼게 되는 그렇게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수입된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제 가짜 뉴스라기보다 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루머들이 좀 많죠. 바이러스가 유통상에서 이제 오래 살아남지를 못하고 지금 뭐 발표하는 거 보면 제일 오래 살아남는 곳이 이제 뭐 손잡이 금속 물질이라든가 휴대폰 이런 데 좀 딱딱한 곳 이런 데 좀 오래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그게 불과 몇 시간이죠. 그게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안티프라민을 코나 이런 입 뭐 이런 데다가 바르면은 바이러스가 그 냄새가 싫어가지고 어디서 희한한 거 많이 듣고 다니네요. 저는 뭐 그걸 잘 듣지 못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뭐 유한양행 주가가 한 10배쯤 뭐 좀 많이 뛰었겠죠 그게. 그렇죠. 저는 이제 전 세계가 유한양행 안티프라민을 다 구매했을 거니까. 그 또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마늘을 또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정부가 그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마늘은 몸에는 좋아요. 그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정량이 없으면은 이제 위장병이 생기거나 그래서 헤어 드라이기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그런 거가 맞는다고 하면은 회사가 뭐 주가가 많이 뛰었겠죠. 그런 거 없으니까. 또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목에다가 차면은 그 목걸이에서 이산화염소가 나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죽는다고. 염소 독성이 있는 건데 그게 뭐 코로나도 죽고 숙주인 사람도 죽을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이 바이러스가 사람이 숙주 아니겠습니까? 들어와서 이제 기생하는 건데 사람이 죽으면 걔들도 죽는 거지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뭐 유통을 차단했다고 하니까 뭐 어디서 참 희한한 것도 많이들 듣고 다니시는데 특히 이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에 별의별 얘기가 다 오는데 그런 거 다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그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막았어야 된다고 의사협회에서 주장을 했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게 국민 생명 보호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명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일단 전염병이 창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옛날부터 잘 모르니까 다 이제 봉쇄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갖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중국인만 못 들어오게 합니까? 거기 이제 몇천 명씩 하루에 몇천 명씩 한국인도 들어와요. 여행객도 있고 상사 주재원도 있고 어떤 뭐 사업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2-3천 명씩 들어오는데 그 중국인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중국에서 오는 거니까 그렇죠. 좀 중국인만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인을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제 생각은 한마디로 이제 정치 공세입니다. 정치 공세고 일부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반일 감정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반중 정서도 일부 있어요. 청년층에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했다. 초기에 실수했다. 실패했다. 이걸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이제 총선 국면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초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 그걸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문제점을 그냥 문제를 만들어서 그냥 그걸 부각시키고 싶은 건데 사실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 실패는 아니죠. 그거 갖다가 이제 못 들어오게 하면 편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출이 전체 GDP 국민 총생산의 약 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약 한 70%가 수출이 무역에 의존을 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고립이 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들은 내수 경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무역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한 30%, 일본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이제 완전 봉쇄 정치를 써서 고립 작전을 쓰더라도 그 사람들은 내수가 있어서 버틸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류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를 살려가면서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퇴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런 전술을 갖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당장 고립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지금도 죽을 맛인데. 네. 아무튼 이걸 가지고 애초에 뭐 방역이 뚫려가지고 대구의 신천지 그 사람들이 걸린 거 아니냐. 그 미래통합당이나 또는 이제 그 어떤 그런 수구 보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 31번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그 당시 중국인들이 감염자가 6분이 있었어요. 6분. 어떤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대구 경북에 그 코로나19를 갖다가 퍼뜨렸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거를 끄집어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대통령 같은 데서 그렇죠. 대통령이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중국 여행객들이 거기 와서 대구에서 퍼뜨렸다는 그 역학조사가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인을 갖다 안 막아가지고 코로나19가 창궐했다. 많이 확산됐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면은 한국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했는데 중국은 한국인을 격리했다. 입국 금지를 시켰다. 그리고 뭐 이게 세계적으로 호구가 된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건 방역 체제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맞게 마련입니다. 우선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으니까. 그 통제한다고 그게 잡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나 우리 이탈리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들이 코로나19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 제일 먼저 막지 않습니까? 중국인의 입국을 갖다 다 막고 통제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이탈리아는 이미 중국을 넘어서가지고 확진자나 스페인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등이었으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그래서 갖다가 우리가 무슨 호구다. 우리가 호구다 이렇게 자존감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왜 이렇게 호구짓 하느냐 이거지. 근데 우리가 진짜 잘 막아내고 있다. 이건 이제 외국 언론들이 극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언론은 엄청 까대끼죠, 그냥.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이제 망하기를 비는 언론이 돼가지고 사실 보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외국 언론들이 극찬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국내 여론만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딴 일을 못 볼 정도로 외국 정상들이 툭하면 전화 오지 않습니까? 뭐 좀 보내달라, 뭐 도와달라. 심지어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트럼프까지도 해서 좀 뭐 보내달라 자꾸 그러는 통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더 누구 남 도와줄 형편은 아닌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럴 때 서로 우리만 안전하다고 안전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계 곳곳이 안전해져야지 우리나라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세계를 갖다 다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안정성에.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만 안전하다. 이제 앞으로 아무도 못 들어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처는 잘하고 있다. 호구짓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모범국 아닙니까? 매뉴얼 아닙니까? WHO에서도 그렇고 이름도 길던데 WHO 그 회장? 대표란 분이 한국은 항복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명 깊습니까? 이게 처절한 싸움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서 대한민국만 굳건하게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호구짓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범입니다, 이거는. 다음 질문인데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한데 31번 아줌마 31번 확진자였었죠, 예전에는. 그 사람이 이제 누구한테 옮은 건지도 모르는데 그 아줌마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31번 확진자가 잘못이 없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그분이 워낙 많이 비판을 받아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제 그 신천지 신도 아닙니까? 그래서 31번과 31번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31번 환자가 나오기 30번 환자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안정적 추세로 뭔가 이제 이 코로나19를 갖다 잡아가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31번 환자가 남으로써 이때부터 이제 신천지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그 역학조사를 하면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갔다 와서 누구를 만나고 이런 쭉 얘기를 해야지 역학조사관들이 그 바이러스를 쫓아다니면서 누구한테 감염을 시켰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할 텐데 이분이 그런 걸 얘기 안 하고
예배한 것도 얘기 안 하고 또 그냥 어느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려 했는데 그것도 또 아니라고 하고 뭐 나중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비판을 받는 거지. 그분이 무슨 뭐 병 걸렸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옮은 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왜 그걸 갖다 좀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피해가 더 이상 확산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에 협조를 안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들이 좀 종종 있는데 신천지가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예였고요. 네.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짜증이 났었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분도 종교의 특성상 이제 종교를 갖다가 좀 은밀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숨기려고 했던 건데 뭐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들 주일날 이제 예배를 안 보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한 30% 정도 교회들은 이제 예배를 본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본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뭐 난 죽어도 괜찮다 하는지 모르지만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건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만민중앙교회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20명인가 환자가 또 나왔죠, 이제. 일부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기성 교단들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마스크도 없는데 중국 지원은 무리수였다. 정부가 중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하는 거 이걸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뭐 워낙 이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되고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을 이제 당연히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상황이 심각하면은 모를까 어떤 무역업자들, 제조업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일부 중국에 이제 수출도 되고 또는 이제 보따리 장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하고 중국은 이제 그래서 수출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걸 좀 막으려다 보니까 뭐 수출한 것도 있고 그때 아마 우리도 어떤 외교적 차원에서 이제 보내준 것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보내준 것도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얘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게 있잖아요. 중국 애들은 뭐야 이거. 중국에 10배씩 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인천시에서 자매도시에 몇 장을 보냈다. 뭐 이제 당시 대구도 보냈어요. 정부만 욕할 게 아니라 대구도 30만 장인가 보냈잖아요. 대구시도 자매도시에다 보냈어. 무안인가? 보내고 부산도 보내고 다 했어요. 뭐 정부만 탓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도시들이 다 보냈는데 꼭 보낼 때마다 10배씩을 보내니까 이게 뭐 옛날에 우리 조공무역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자유무역 조선시대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인삼이나 이런 걸 좀 보내면은 그 나라에서 이렇게 보고서 인삼을 갖다가 한 100만 원어치 왔다. 그럼 이제 비단을 갖다가 한 200만 원어치 보내는 거야. 자기사 상국이니까. 우리가 한 10개 줬으면 자기네들도 그냥 주기 뭐하면 한 12개나 주면 되지. 꼭 10배씩 보내오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밑지는 작전 하지 않았다. 이게 서로 설린이죠. 서로 이렇게 해서 어려울 때를 같이 도와야 돼. 겪어가면서 그렇죠. 이제 국가는 자기 이익에 충실하긴 하지만은 또 이럴 때 서로 오해도 풀고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 끝난 이후에 서로 외교적 관계가 동맹적 관계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굳건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수 대비해서 마스크 생산량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던데 사실 다른 나라 가면은 다른 나라에는 뭐 마스크가 뭐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보다. 언론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유럽 같은데 그렇죠. 워낙 이제 마스크 쓰는 문화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고 뭐 10,000원, 20,000원이다 뭐 이런 뭐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구하기 힘드니까 가격이 비싸지겠지 이제. 오늘은 제가 아까 무슨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미국인데 어느 분이 이제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피켓 시위를 하는 거야. 거기 피켓 시위의 내용이 마스크를 주세요. 마스크를 못 구하니까 그 병원 앞에 가서 마스크를 좀 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대한민국은 좀 낫다. 요즘은 이제 일주일에 2장씩 주니까 저도 이제
보건용 마스크 일부러 살려고는 안 해봤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저는 이제 금요일인데 날짜가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몇 명 안 서 있는 데도 있고 가서 최근에 한 10분 길어야 한 20분 정도 서 있으면 웬만하면 다 사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서 사재는 것도 이제 없어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 이런 데는 지금 인사하는 게 불을 부딪히고 이런 인사 때문에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마스크가 또 혐오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쓰면 뭐 테러리스트 뭐 이런 걸로 오해할 수도 있고 중병, 중환자들만 마스크를 쓴다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염병 걸린 사람들 네. 해서. 그래서 아마 거기서 마스크를 갑자기 또 생산하려고 하니까 원래 워낙 안 만들던 나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못 만들고 그래서 있는 것 공장 같아요. 증설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잘 안 되는데 지금도 이제 많이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고 원래 그런 물건들 다 중국에서 사놨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거기 지금 그거 팔 여력이 안 되는 건 자기네 쓰기도 바쁘니까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이제 많이 이제 수출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제품들이. 아무튼 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국하고 이런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계속 폐쇄적인 판단을 고집하고 그런 판단을 유도하는 사람들, 그런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의사협회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를 미래통합당에서도 하고 있고 총기 대응이 잘못됐다, 뭐 적절치 않았다 등등해서 부정적 의견이 한 60몇 % 된다고 의사협회에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결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피해자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많거나 피해가 크다고 하면은 그런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뭘 잘못했지 하다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지만 세계가 지금 한국을 배우고 있는데 한국을 가라 이러는 마당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너무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지 무조건 거기는 중국만 막자는 거예요. 중국인만 막자. 그럼 최근에는 그러면은 그럼 미국인을 막자는 얘기가 나오냐?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네. 미국인 막으라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미국이 이제 미국 1등이에요. 이제 1등이 확진자는 1등이고 사망자가 조금 밀려서 그런지 미국 오지 말라 이런 말은 또 없어요. 얘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함부로 말 못하겠나 보네요. 그건 이제 못하나 보네.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이런 방역 당국의 노력, 정부의 어떤 노력을 갖다가 하여튼 역행하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이제 어떤 그런 정쟁을 유도하고 분열을 유도하는 건데 이제 정치적 수사들이죠. 뭘 잘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한때는 미래통합당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있는 데서. 이거 기회다. 지네들이 그 카메라도 켜져 있는데 그냥 기회다고 지네끼리 얘기잖아요. 관리만 잘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 선거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코로나가 했는데 이거 갖다가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잘 잡아내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요새는 뭐 한 56%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우리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지율에 거의 이제 도달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깝깝하죠. 아주 멘붕에 빠져 있을 거예요. 황교안이도 지금 반토막 나는 거고, 접전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광진을도 그렇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동작을 같은데. 이수진 후보가 10% 이상을 앞서요. 저런 조사 한번 했다면 이걸 이제 긴장은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마음 놓으면 안 되긴 하는데 그게 수도권에서 웬만한 접전 지역 가면은 다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기회라고 했지만 우리 대통령의 어떤 그 진정성, 미국이나 일본은 좀 숨기고 소극적으로 했잖아요.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이 있었고, 일본은 아베가 올림픽 때문에 했는데, 그 대통령으로도 순박하게 선거 앞두고서, 진짜 90몇 살 먹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꼭 해부까지 해가지고, 확진자로 만들어서 확진자의 명단을 넣잖아요. 그만 꼼꼼하게 한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숨김없이. 이 정도로 하니까 그걸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그냥, 정부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정쟁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미래통합당이 주도를 하고 있죠. 이런 정쟁 유발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마스크를 요즘 오부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마스크 오부제가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데올로기적 논쟁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가 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거나 그 국부를 모시는 사람이 이승만 말고 그다음에 박정희 아닙니까? 네. 박정희가 하는 경제개혁, 5개년 영역 이런 게 다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원래 그 자본주의는 시장에 맡겨놓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계획 경제를 세우고 하는 것은 그 소비에트식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이 하던 그런 방식들이에요. 사회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라든가 인권 같은 것들이 너무 전체주의에 휩쓸려 가니까 우리가 안 좋다고 하는 거지. 그 중에서 우리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회주의적 그 정책들이에요. 미국 같은 거 보십시오. 지금 그 트럼프가 자동차 회사한테 산소호흡기를 만들려고 강제 지시를 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사회주의죠. 당연히 사회주의죠. 네. 그 회사가 만들고 싶으면 말고 싶으면 마는 건데. 네. 그것도 자동차 만드는 회사한테 산소호흡기를 만들어내리니까 그게 무슨 연관이 있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로다가 시키잖아요, 그냥 행정명령으로다가. 사회주의적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땐 공산주의적 정책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무조건 해야. 우리는 그냥 파는 거. 마스크 한 80%만 우리 공공으로다가 우리가 정부에서 사가지고 좀 이렇게 논아주겠다. 20%는 그 마스크 만든 회사에서 알아서 팔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80%도 그냥 공짜로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이익을 남겨주고 하는 거니까 그거 갖다가 굳이 무슨 사회주의적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얼마나 그 좀 마스크 구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충분치는 않더라도 옛날처럼 하루에 하나씩 쓰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제 마음을 좀 놓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걸 무슨 뭐 사회주의적이니 뭐냐 가지고 사회주의는 뭔지는 아니? 이 새끼들아. 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국산 진단 키트가 비상용으로도 못 쓴다고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얼핏 기사로 제가 한번 봤는데. 뭐냐 보니까 미국이 그런 건 아니고 미국에 우리 또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저질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막말하는 애들. 이제 미국에도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하원에서 그랬잖아요. 어떤 의원은 나는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 바이러스 검사 좀 받고 싶다. 이런 것들.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검사 장비 지원을 갖다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도 바쁜데.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오케이 했어요.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물건을 갖다가 이제 팔든지 뭘 하려면 이제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빨리 해줘라. 빨리 해줘라 해가지고 속속 우리 이번에 세계 회사인가가 또 이제 우리 FDA 승인을 받았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물건을 좀 보낼 수 있는 길이 이제 보낸다는 것은 그냥 무상원전은 아니죠.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고 팔아야지 돈 받고 이렇게 좀 승인을 좀 쉽게 받은 이런 이제 결과도 좀 성과도 좀 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부에서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 이런 외국인들 중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확진이 되면은 이제 우리 국가에서 또 치료까지 해준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면은 2주 동안의 이 격리 기간 동안에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25만 원인가를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확진이 됐을 경우에 40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이 사람들에게 투입을 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고 낭비 아니냐. 이제 그 사람들을 만약에 치료를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여기를 국내 들어와서. 그럼 그 바이러스는 다 우리가 이제 뿜뿜하면서 다 마셔줘야 돼. 그게 국고 손실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전체 만약에 이게 바이러스가 더 창궐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은 이건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죠. 국고 손실이라고 보면은 이건 굉장히 짧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걸 좀 이제 뭐 하루에 그 격리 2주 격리 뭐 한 1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확진되면은 치료비는 예전대로 하는 거고 하고 또 이제 그분한테 물리는 외국인들한테 비용 부담을 좀 시키는 이제 그렇게 좀 바뀌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동안. 맞아요. 어저께인가 정세균 총리가. 네, 예. 그래서 지금처럼 4월 1일부터. 그렇죠. 그 14일 격리 기간 동안 그 동안에는 우리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다 그 비용을 보전해 줬는데 지금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양이어서 비용을 개인 부담이 아니다. 개인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국경 봉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은 함부로 오지 마라 이거야.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사업상이 아니면 일반 여행객들은 그 기간이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3박 4일 여행하라고 들어왔다가 10일 격리당하고 그것도 지돈으로 내고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국경 봉쇄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좀 이제 좀 부드럽게 실질적인 국경 봉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무조건 오지 마 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일반 관광객들은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부에서 일상생활 해도 된다. 일상생활 이제 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일상생활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라고 했으니까 일상생활 하면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보고 그러다가 전염자가 이렇게 대폭 증가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당시 이제 항상 31번 환자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단 감염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뭐 병원이나 뭐 교도소 이런 데 일부가 있었지만은 크게 이제 번지질 않았는데 신천지라는 특수성을 갖다 몰랐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경기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경기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도 직접 장도 보러 가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그 민생 경제를 살리고 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소비도 하고 해야지 그 조그맣게 이제 그 우리 가게도 살고 빵집도 살고 우리 분식집도 살고 다 살 거 아닙니까?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신천지라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특수성이 나온 거죠. 대통령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게 확진된 게 아니라 신천지라는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집단 종교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환자가 생긴다는 걸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여파가 계속 대구 경북에서만 특이하게 그런 상황이 있는 게 거기 무슨 뭐 중국인이 살긴 합니까? 그러니까. 그 거기 뭐 인천에 차이나타운도 있고 지금 남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우스갯소리로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이 그 대림동이 제일 안전하다. 거기 가면은 아무도 확진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서울에서 지금 중국인이나 중국 우리 조선족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데가 대림동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지금 의외예요. 오히려 거기 양꼬치 구이집이 제일 안전하다. 회식하려면 거길 가라. 이런 말이 돌 정도로 하여튼간에 그 중국인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면 이거는 해결책이 없다. 그럼요. 그런 어떤 그 자꾸 이제 그 민족 간의 감정만 흐트리는 길이다. 어떤 걸 찾지는 못하고 검역이나 방역에 대해서는 도움도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뭐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잠깐 교회에서 예배 보라고 한정은 없죠. 정부에서 뭐 국민 행동 수칙 수차례 이렇게 홍보를 했었잖아요.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그리고 사람 많은 곳 삼가해달라 뭐 집회 같은 거라든지 뭐 단체 활동들 이런 걸 좀 삼가해달라 뭐 이런 요청이 항상 있었으니까 그런 주장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나의 안전과 타인 안전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갖다가 아니 금지시키거나 종교 활동을 갖다가 원천 봉쇄할 때가 종교 탄압을 하는 거고 이건 일시적으로 지금 뭐 바티칸이라든가 유럽의 모든 성당들도 지금 문을 다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무슨 뭐 종교 탄압과 종교의 자유와 연관시키는 것은 그건 문외 아닙니까? 뇌가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맞아요. 2주 동안의 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만 좀 참아달라. 2주면은 주말 2번이잖아요, 일단요. 그때 상황 보고 또 허가를 하든지, 뭐 허가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좀 더 한번 연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갖다 무슨 종교의 자유를 들먹거리고. 미국에서는 예배 볼 때 요즘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바깥에 야외 주차장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차 옆에서 그냥 방송으로 라디오 틀어놓고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더라고요. 땅이 넓은가 보네. 그런가 봐요. 아무튼 교회 안으로 안 들어가고 사람들하고 이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죠. 거기서도 차라리 우리나라도 좀 최소한
예배를 꼭 해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헌금이죠, 헌금. 돈을 걷어야 되는데 예, 돈을 못 걷는다. 교회를 와야지 일단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하고 교회도 이제 생활이 빡빡하니까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만약에 순복음교회가 지금 신도가 뭐 80만?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80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3만 원씩만 내도 38이 한 240억, 50억 아니겠습니까? 한 주말에 원씩이네요. 거치는 게. 헌금이 그러면 3만 원씩 들어가요? 한 사람 원래 11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11조 아닌가요? 한 달에 한 번씩 11조니까 나누면은, 4번을 나누면은. 그래도 거기에도 헌금 따로 11조 따로 아니에요? 11조는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의 10%를 내는 거고 헌금은 그냥 매주 가서 내는 거고. 그게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런가? 어쨌거나 그 평균 3만 원.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마다 3만 원씩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면은 그렇겠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3만 원씩 잡으면은 일주일에 한 200 몇십억인데 그래도 거기도 큰 돈이죠, 사실은. 근데 조그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교회도 그 돈이 들어야지 운영이 될 거니까. 그 목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교회 운영하려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도 우리 회식하거나 뭐 하고 나면 뒤풀이 하면 항상 우리 카뱅으로 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면 안 되나?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좀 대형 교회는 온라인으로 입금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긴 있대요. 근데 그 아무래도 좀 안 될 것 같아. 막상 그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은 좀 한 3만 원을 내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든가 하면 한 10,000원만 낼 것 같아, 누가. 교회가 무서워하는 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딱 통제가 돼가지고 교회에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당분간 지속이 되면은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 그때 교회에 제대로 안 나올 거다. 그렇지. 그래서 다시 그 신도를 다시 채우려면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니까는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 어렵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 주 5일 근무할 때 제일 많이 반대한 데가 교회예요. 왜냐면 연휴가 되니까 놀러 가잖아,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 보통 이제 우리가 주 6일 근무하면 토요일 날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하니까 어디 놀러를 못 가니까 일요일 날 교회를 오는데 이게 주 5일째를 하니까 금요일 날 뭐 연차를 내든지 반차를 나게 되면은 어디 뭐 2박 3일 어디 충분히 놀러 갔다 올 수 있으니까 3박 4일이라든지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 주 5일 근무제를 갖다가 교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죠. 하여튼 뭐 여담이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돈이 급하다, 교회들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교회에 대해 집단 감염이 없다고 이제 교회 문을 열라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씨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무책임한 얘기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고충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황교안이나 미래통합당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제일 많이 환영받냐면 교회예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은 대형 교회에서들 가요. 그냥 내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래도. 그럼 목사께서 목사가 이제 인도를 해주죠. 아, 오늘 우리 황교안 뭐 집사무 집사, 장로무 장로, 전도사인가 뭐 되죠. 이분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신도들이 아멘 하면서 이제 막 우리 하느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TV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거기서 기회를 받는 거지, 이제. 또 그 사람들에서 표를 받고. 근데 지금은 그런 데를 못 가니까. 오늘도 보니까는 뭐 황교안이가 어디 종로 어디 선거운동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고 자기는 쫓아가서 좀 이렇게 뭐 좀 악수 좀 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다 외면하고 피해 가니까 도저히 어디 가서 뭐 선거운동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열어줘야지. 종로 같으면 이제 뭐 세문안교회라든지 정동교회라든지 거기도 이제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 가면 이제 또 같은 교인이라고 잘 해줘요. 또 그 신도들도 그렇고 가면은 또 그냥 뭐 또 목사가 또 이렇게 은근히 누구 표 찍으라 그러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런 말을 못 하고 그냥 우리 가염 우리 목자 우리 뭐 성령이 좋은 하느님의 은총이 막 하면서 그냥
그게 당선되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가서 그 하느님의 뭐 어떻게 뭐 어쩌고 하면은, 그리고 또 거기 또 뭐 신도들이 또 아멘 뭐 이렇게 해주면서, 또 기도도 해줘요, 그냥. 그러면 또 거기도 기 받고 오는 거지. 또 선거운동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깝깝해서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참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일국의 자기가 대통령의 꿈을 꾸는 사람이 이럴 때, 비록 경쟁 상대 있지만 지금은 정부 시책에 충분히 따라줘야 된다. 여러분 이때 철저하게 일주문 일주, 이주문 이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우리 빨리 끝냅시다. 힘들지만 참읍시다. 학교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연기했으면 연기하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합리적 보수 또 뭐 중도 보수 이런 분들도 아유 황교안 그래도 진짜 지도자답다 큰 인물이다 할 텐데 아니 교육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한쪽에서 교회에서 지금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파되는 게 별로다. 그러니까 빨리 문 열어라. 내가 가서 선거운동 하고 싶다 이거죠 한마디로. 내 팬들이 거기 다 있는데 참 무책임한 짓입니다 그거는. 국가가 어떤 지도자가 있는지 어떤 그 리더십을 갖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지가 굉장히 난 중요하다. 이번에 또 새삼 과정을 보고 아직 이 코로나19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오늘도 확진자가 2자리 숫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뭐 우리는 조금 잘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겠냐. 큰 피해, 지금도 큰 피해는 있습니다만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참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